제가 봐서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 안 간 거는 요즘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캐비어도 안 나오고 송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대접이 소홀해서 안 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만 지금 정우택이 그 말하자면 정우택이 거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항감이 좀 덜했어요. 저건 뭔가 이제 정부 협상에서 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거를 정우택이 당대당으로 거부했을 때는 여기 여파가 별로 없었다고. 저 새끼는 원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치 협상이지 하는데 청와대에서의 회담을 거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면에서는 이게 여파가 엄청 큰 거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얘는 몰랐던 거지. 거부만 하면 강성 어떤 정치인으로 보이고 반대 세력 쪽에서 지지력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야 저렇게까지 막 나가나? 무슨 명분이 있다고 대통령 만남도 거부하고 저렇게 하지? 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싸대기를 한 대 더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 인선이 안 되고 있잖아. 인선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까지 끝나버려서 자기 선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홍준표가 필요할 일이 없어요, 정치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슬슬 법원이나 가면 돼, 얘는. 그런 입장에서 홍준표는 기다리다가 뭔가 좀 극적인 어떤 반전, 또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걸 하려다가 지금 결국은 레밍이만큼도 못한 존재로 완전히 이번에 대악수를 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정권 초반에 개혁 드라이브 때는 국민적 여론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점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조금씩 빠지기는 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근데 국회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소해야 될 국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만약에 100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야당들은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100은 안 되지. 60 정도만 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100과 60을 주장하는 양쪽이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정부조직법 통과를 해줘야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줄게 하다 보니까 밀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 이런 거죠. 네. 그냥 밀어놔요 뒤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른팔 내주고 뭐 왼팔 찾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 저는 홍준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홍준표가 어깃장을 놓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대안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홍준표가 몽리 부리고 있을 때 그러면 아예 과반을 못 넘느냐 이런 상태가 아니라 홍준표하고 다른 보수를 보여주려는 바른정당이 있고요. 죄를 어마무시하게 지어서 좀 국민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국민의당이 있고요. 사실상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숫자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혹독한 경험을 한번 겪으신 거죠. 여당 마인드 그리고 과연 적폐 세력의 총본산인 자유한국당에게 계속 그렇게 협치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경험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그 기간, 5년 정도 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 그 연장되는 민주정부에서 굉장히 큰 그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절치부심 큰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거 뭔가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라든지 야당을 대하는 태도, 협상의 방식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향적인 인물을 등용하거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답답함이 확 오네요. 결국은 혼자서 추미애 대표를 빼놓고 나머지 원내 당직자들은 존재감 이번에 완전히 다 개무시당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아젠다로 등장한 것은 대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것은 총선의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홍준표는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색깔로 뭔가 좀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딴지를 넣을수록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는 바른정당을 사쿠라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쿠라를 몰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개혁이라든지 전국을 주도하는 주체가 잘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독재 이런 말이 나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바른정당이 사쿠라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처음부터 딴지를 걸고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그 위치, 물론 국민의당만 있어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160석 정도가 나오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계속해서 제보 조작 사건을 깔 수도 없어. 국민의당이 그런 지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저항했던 거예요. 특검이네 뭐네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묘하게 놓여있긴 해도 묘한 관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이 묘한 관계가 이상하게 함수관계가 얽히면서 지금 전국이 좀 풀려나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좀 고사가 되는 측면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야당들하고 손잡으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으로 그 공개가 될까봐 저들은 사꾸라다. 씨, 우리가 야당이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야당 아니다라는 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 얘기 막 꺼내고 있는 참에 이제 레밍 발언 한 방으로 해가지고 뭔 말을 해도 밉상인 새끼들이 돼버린 거죠. 원래 밉상이었지. 그게 더 밉상인 거지 이제. 그런데 홍준표 비슷한 길에 홍준표 씨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으면서 이번에 외교 성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했는데 안 갔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나간 이야기지만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수해가 났던 김학철이가 그렇게 광문하고 있는 그 수해가 났던 지역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 밥자리에 들러리 서기 싫으니까 상대적 대비적 이미지로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하겠다고 갔는데 일단 1시간도 못 했고요. 50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하러 가면 다 내려놓고 사실은 가끔씩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의 자원봉사를 그때 누가 했었다는 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밝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진짜로 자원봉사예요. 기자들 대동해가지고 갔으면서도 장화를 신어야 돼 이제 뻘을 채워야 되니까 삽질 몇 번 하고 왔어요. 집에 이제 물난리가 나갖고 주택단지에 이렇게 막 흙이 막 차 있는 거를 삽질 몇 번 하고 왔는데 장화를 신는데 장화를 옆에 이렇게 누가 신겨줘. 나도 장화 그렇게 신고 싶은데. 황제 장화. 그래서 지금 그 별명 있죠. 홍데렐라요. 홍데렐라.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놓고 가가지고 그거 주인을 찾느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신발을 신겨봤던 것 같은 장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요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간다는 개념이 보여주기 싫어다 보니까 맞아요. 삽질하는 사진을 찍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장화도 내가 신고 그 기본적인 걸 다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반나절.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땀뻘 흘리고 와야 진짜 자원봉사거든요.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50분이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자원봉사를 함은 사실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 또는 그 지역 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다 거기서 자원봉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곰피디에게 반나절인 반나절 하루면 하루 정도를 봉사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받으러 갔죠 지금. 그렇죠. 봉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죠. 네.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겨주고 신겨줘요. 왜 보통 우리도 왜 신발 신으려고 그러면 막 구두 주걱 놓고 신고 벗으려고 그러면 막 양말도 같이 벗겨지고 깔창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누군가가 이렇게 대주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발만 집어넣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삽질 사진을 찍기 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사실은 진정성 하나 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온 거고. 이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장화가 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홍준표 사이즈에 맞춰서 새 걸로. 50분 쓰고 버릴 거. 네. 그리고 그 장화를 신을 때 밑에 박스를 깔아줍니다. 이 장화를 신고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이 모셔지는 이런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장화를 신을 때 양말에 혹시라도 흙님이 묻으실까봐 그 박스를 깔아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나 웃긴 게 보통은 이제 홍준표가 삽질하는 사진만 단독샷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삽질하는 곳의 배경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장독을 닦고 있어요. 장독대. 장독대에서 장독을 닦고 있는데 혼자서 삽으로 흙 한 삽 퍼가지고 손수레에 담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네. 장독대에서. 아니 무슨 장독대에서 삽질을 하냐고. 이 찌질이는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는 모자도 잘못 써가지고 막
아무튼 정말 찌질하게 이럴 데 없는데 같은 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 이제 뭐 여기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있는데 사당 대표들이 오는 바로 전이에요. 대통령이 좀 멋있는 게 뭐냐면은 야외에서 분위기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무 네. 밑에 이렇게 그늘진데 밑에 처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해가 시간이 바뀌면서 그늘이 없어진 거야. 옮겨갔어. 그런데 나는 그게 이제 놀라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테이블이 햇빛에 놓여 있으니까 그늘로 옮기자 해서 이렇게 옮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는 거야.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야당 대표들이 앉아 있고 나면 마지막에 등장할 거 아니에요. 조용필처럼.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먼저 나와서 딱 보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세팅해 놓은 자리가 청와대 직원들이 약간 바보 같은 거지. 그늘이 옮겨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걸 상상을 못했다. 아침 일찍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그 그늘은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있었던 거지. 맞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와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옮깁시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대통령이 이거 테이블을 드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데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테이블 얼마나 좋았을까. 저 양반 진짜 아재 개그. 그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나라를 제자리로 옮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제도 중심 또는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홍준표 이 아이가 일단 청주 가서 황제 장화하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단 문재인의 리더십에 라기보다는 국민 80%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폐청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한 게 문재인을 선택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자 중에 가장 적폐를 잘 청산하겠다라고 싶어서 뽑았고 역사상 가장 표차이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90% 가까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홍준표 이 아이가 대통령의 초청 만찬에 가지 않는 것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대선 불복이야. 불복이고 대선 불복이고 둘째 대선 불복까지는 싸가지가 존나 없으니까 내 인정을 해. 그런데 민의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사당 대표가 모였을 때 홍준표가 없어도 강행을 한 게 더 의미 있지 않았나. 없어도 뭐 우리끼리 더 잘 나간다 이런 게 더 좋았고요. 여야 사당 대표 중에서 3명이 여자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한 분 오셨던 그분이 저는 멀리서 그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찌라시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분 청와대 왜 들어가셨나? 박주선. 네. 홍준표는 내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당대표 물러날 것 같고요. 유여애가 당대표 하고요. 화이팅. 하고 헐. 여기서 잠깐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애국가도 아니고 나의 조국은 또 뭐니. 그리고 국민의당도요. 지금 아직 출전 명단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현주 나가세요. 그리고 당선되셔가지고 여야 5당 대표들이 전부 다 여성으로 되는 걸로 하자. 그냥 하자. 멋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멋있다. 오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꿈뻑꿈뻑과 환한 미소에 끝났어. 홍준표가 청와대 안 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앞에는 얼굴 패권 문재인 대통령 있죠. 예. 홍준표는 과가 어떤 과냐면 이대 계집애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그 약간 일배스러움이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찌질한 남자의 대표적인 거야. 근데 볼래요? 추미애 대표 보세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언간상심. 살아오면서 레벨이 다른 거야. 남녀 관계도. 그 나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정당의 대표가 초선인 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분이 정의당 내에서는 짬밥 정말 오래되셨고요. 그쪽에 국회의원들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쪽에서는 노심 이후에 가장 많은 세력들을 거느린 최고의 보스라고 보여요.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긴 하지만. 그리고 이혜원 대표. 그쪽 보수 쪽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어떤 인물 아니겠습니까? 토론 달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말빨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진짜. 거기서 홍준표가 들이밀 뭐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들러리 쓰기 싫다는 게 홍준표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막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찌질이 컨셉의 홍준표는 무슨 얘기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 말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봉사활동도 가서 1시간밖에 안 했다고 하고 지금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은요. 봉사활동에 가서 찍은 들어갈 때 신는 장화도 본인이 신지 않고 옆에서 신겨주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우리 준표 많이 챙겨줘야겠네요. 어차피 해야 할 조중동 세무조사님이 웃음 짓는 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연합 이 사진을 올려주시고 거기 붙여주신 멘트가 홍준표가 끝내 죽는 길로 가는군요. 기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차후 대법 판결에 대비해서 잠시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점점점 하셨는데 너무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왜 지금 정치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솔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짓이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끝나버렸어. 자기 선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홍준표가 필요할 일이 없어요. 정치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슬슬 법원이나 가면 돼 얘는. 그런 입장에서 홍준표는 기다리다가 뭔가 좀 극적인 어떤 반전 또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걸 하려다가 지금 결국은 레밍이만큼도 못한 존재로 완전히 이번에 대악수를 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정권 초반에 계획 드라이브 때는 국민적 여론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점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조금씩 빠지기는 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근데 국회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소해야 될 국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만약에 100 정도 하겠다. 그러면은 야당들은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100은 안 되지. 60 정도만 해.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100과 60을 주장하는 양쪽이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정부조직법 통과를 해줘야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줄게 하다 보니까 밀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 이런 거죠. 네. 그냥 밀어놔요 뒤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른팔 내주고. 제가 봐서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 안 간 거는 요즘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캐비어도 안 나오고 송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대접이 소홀해서 안 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만 지금 정우택이 그 말하자면 정우택이 거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항감이 좀 덜했어요. 저건 뭔가 이제 정부 협상에서 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거를 정우택이 당대당으로 거부했을 때는 여기 여파가 별로 없었다고. 저 새끼는 원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정치 협상이지 하는데 청와대에서의 회담을 거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면에서는 이게 여파가 엄청 큰 거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얘는 몰랐던 거지. 거부만 하면 강성 어떤 정치인으로 보이고 반대 세력 쪽에서 지지력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야 저렇게까지 막 나가나? 무슨 명분이 있다고 대통령 만남도 거부하고 저렇게 하지? 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싸대기를 한 대 더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 인선이 안 되고 있잖아. 인선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까지 뭐 왼팔 찾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 저는 홍준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홍준표가 어깃장을 놓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대안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홍준표가 몽리 부리고 있을 때 그러면 아예 과반을 못 넘느냐 이런 상태가 아니라 홍준표하고 다른 보수를 보여주려는 바른정당이 있고요. 죄를 어마무시하게 지어서 좀 국민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국민의당이 있고요. 사실상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숫자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혹독한 경험을 한번 겪으신 거죠. 여당 마인드 그리고 과연 적폐 세력의 총본산인 자유한국당에게 계속 그렇게 협치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경험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그 기간 5년 정도 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 그 연장되는 민주정부에서 굉장히 큰 그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그런데 계속 그냥 처음부터 딴지를 걸고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그 위치, 물론 국민의당만 있어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160석 정도가 나오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계속해서 제보 조작 사건을 깔 수도 없어. 국민의당이 그런 지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저항했던 거예요. 특검이네 뭐네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력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묘하게 놓여있긴 해도 묘한 관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이 묘한 관계가 이상하게 함수관계가 얽히면서 지금 전국이 좀 풀려나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좀 고사가 되는 측면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야당들하고 손잡으니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으로 그 공개가 될까봐 저들은 사꾸라다. 씨, 우리가 야당이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야당 아니다라는 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 얘기 막 꺼내고 있는 참에 이제 레밍 발언 한 방으로 해가지고 뭔 말을 해도 밉상인 새끼들이 돼버린 거죠. 원래 밉상이었지. 그게 더 밉상인 거지 이제. 그런데 홍준표 비슷한 길에 홍준표 씨 이야기를 이 절치부심 큰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습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거 뭔가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라든지 야당을 대하는 태도, 협상의 방식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향적인 인물을 등용하거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답답함이 확 오네요. 결국은 혼자서 추미애 대표를 빼놓고 나머지 원내 당직자들은 존재감 이번에 완전히 다 개무시당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협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아젠다로 등장한 것은 대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것은 총선의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홍준표는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색깔로 뭔가 좀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딴지를 넣을수록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는 바른정당을 사꾸러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꾸러를 몰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개혁이라든지 정국을 주도하는 주체가 잘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독재 이런 말이 나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바른정당이 사꾸러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